안녕하세요. 투리쌤입니다. 9번째 시간 인권과 직업윤리 중에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관리.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하시면서 건강을 잃거나 안전관리에 소홀해서 다치시게 되면요. 더 손해예요. 그죠? 이 부분을 잘 보고 따라 하시면서 시험 공부도 되겠지만 우리가 생길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왜 근골격계 질환 위험 요인에 빠졌냐? 그거는 근무하는 환경이죠. 어때요?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계속하고 불안정하거나 불편한 자세로 작업을 하는 경우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이동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갑자기 무리하게 힘을 주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무 시간 중 자주 대상자를 들어 옮겨야 할 때 힘들죠. 그러니까 근골격계 질환 위험 요인에 속합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깨 통증, 손목 통증, 허리 통증, 팔꿈치 통증, 목 통증 어때요? 아래보다는 위에 통증이 지금 다 몰려 있어요. 맞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아픈 게 어디겠어요? 일을 안 해도 가장 많이 아픈데 어디예요? 아이고 허리야. 요통, 허리 통증이죠. 요통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 어깨. 어깨가 두 번째로 많이 아프다고 하니까 아마 제일 아프다는 데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한번 볼게요. 아이쿠, 너무 귀여운 총각이다. 그죠? 어깨 통증이 있어요. 외상 없이 어깨 관절 전체에 통증이 있고요. 당연히 안쪽이 아파서 외상은 따로 없죠. 움직임이 많았던 날, 맞죠? 움직임을 많이 하면 그날 밤에 통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나서 밤에 아이고 어깨 아파요. 맞죠? 덜 움직인 날보다 많이 움직였던 날. 어깨 주변에서 시작돼요. 어디까지 방사될까요? 팔로 방사되는 통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깨에서 팔로 이렇게 퍼지는 통증입니다. 팔을 움직일 때 어디에서 소리가 나요? 어깨에서. 팔을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어깨에서 뚝뚝 소리가 나요. 팔을 들고 내릴 때 통증이 특히 심해진대요. 또 손과 팔을 등 뒤로 돌릴 때 어떻대요? 아프대요. 맞죠? 어깨 통증 잘 생각해 보세요. 외상 없죠. 어깨 관절 전체에 통증이 있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면 밤에 통증이 심해져요. 그 다음에 어깨 주변에서 시작돼서 어디까지? 팔까지 방사가 돼요. 팔 움직이면 어깨가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팔 움직일 때 어깨에서 소리가 나고 팔을 들고 내릴 때 통증이 심해지고 손과 팔을 등 뒤로 돌릴 때 아프다 하면 어디 통증? 어깨 통증입니다. 자, 어깨 통증 예방 운동법이 있어요. 자, 스트레칭 운동 다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팔을 반대편 어깨 쪽으로 쭉 펴고 반대 손으로 팔꿈치를 지그시 눌러준대요. 이렇게 쓰면 시원하게 팔이 쭉쭉 펴지죠. 두 번째, 팔꿈치가 머리끝에 닿도록 들어 올리고 반대편 손으로 팔꿈치를 잡고 몸통 쪽으로 지그시 당겨준다. 한번 해보세요. 엄청 시원할 거예요. 팔을 올린 상태에서 반대편 손으로 팔꿈치 부위를 잡고 등 뒤쪽으로 지그시 눌러준다. 어때요? 뒤쪽으로 쭉 스트레칭이 되면서 시원한 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등 뒤쪽에서 양팔로 수건의 양끝을 잡고 수건을 지그시 잡아당겨서 유지한다. 이거 텔레비에서 많이 봤죠? 어깨 통증을 감소하는 법, 스트레칭 하는 법,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보면은 이런 수건을 이용해서 통증을 감소하게 하는 법이 많이 나와요. 이런 네 가지 동작을 통해서 어깨 통증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알아두셔가지고 중간중간에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뭐 수건 없더라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동작은 가능하잖아요. 그죠? 문제에도 나올 수 있죠. 다음 그림의 스트레칭 운동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뭐 팔을 아까처럼 이렇게 교차해가지고 쭉 당겨주는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어깨 통증. 이렇게 잡아낼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운동 있어요? 스트레칭 말고 근육 운동 있어요. 그것도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 한 번씩 살펴보시면서 따라할 수 있는 거는 한 번씩 따라해 보세요. 자, 다음에는 탈탈탈 어디를 털어주세요. 손목 통증. 손바닥과 손가락이 저린 거예요. 이 손목 통증은 수근관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우리 어떤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 수근관 증후군은 어디가 아프다? 손수 맞죠? 손목 통증을 말하고 있고요. 수근관이 어디인가? 손목 앞쪽에 피부 조직 밑에 손목을 이루는 뼈와 인대들로 형성된 작은 통로라고 생각되면 돼요. 근데 이 통로에 뭐가 지나가요? 9개의 힘줄과 정중신경이 손 쪽으로 지나가는데 수근관이 막혀버려요. 그러면 손이 어떻게 써요? 아프고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 통증은 수근관 증후군이라고도 부르고요. 손의 감각 이상, 저림감, 통증, 근력 악화. 당연하죠. 여기가 막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목을 지나치게 손바닥 방향으로 힘을 주어 굽힐 때 악화됩니다. 엄지손가락 운동 기능장애. 여기 엄지 통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밤에 통증이 악화돼요. 그리고 손을 탁탁 털어줘요. 그러면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는 완화되지만 또다시 막혀있기 때문에 아파질 수밖에 없어요. 손목 통증 예방 스트레칭법 맞죠? 위로 하게 해서 당기고 밑으로 가게 해서 당기고 어때요? 이것도 텔레비전에서 우리 많이 봤죠? 그리고 자가 진단법이에요. 건강 관련 프로그램 많이 보시는 분이라면 이 자가 진단법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손등을 맞대고요. 최소한 1분 정도 손목을 구부릴 때요. 손바닥과 손가락이 저린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확인하죠. 만약에 이 동작으로 1분 정도 있을 때 손저림이 심해지면 이건 뭐다? 수근관 증후군이다 하는 거예요. 요통, 허리 통증. 제일 많다고 했죠. 요통은 대부분 잘못된 자세와 근력 및 유연성 부족으로 유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고 잘 관리한다면 충분히 어떻게 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요? 요통 예방?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펼쳐놨고요. 요통은 등 쪽 허리와 골반 부위에서 시작해가지고요. 다리의 앞, 옆, 뒤로 뻗치는 통증인 방사통이 있대요. 어디를 막았겠어요? 허리를 막았으니까 어디가 아프겠어요? 다리가 아픈 거예요. 다리의 앞, 옆, 뒤로 뻗치는 통증인 방사통. 방사통? 허리에서 다리까지 뻗치는 통증이 있다. 이 말이고요. 허리 디스크가 돌출되어 신경이 눌린 부위에 다리의 감각 이상과 근력 약화가 옵니다. 맞죠? 다리가 저리고 뭐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은 다리가 잘못된 경우도 있겠지만 허리가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오랜 시간 활동하거나 앉아있는 경우 통증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됩니다. 요통 예방, 요추 안정화 운동이 책에 나오는 그림 보이시죠? 요 그림 중에서 바로 누워가지고 굽힌 상태에서 무릎을 엉덩이를 탁 들어줘요. 요거 좋죠? 요거 안 해보시면 모르겠지만 해보시면 참 시원합니다. 바로 누워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옆으로 허리 돌리기 천천히 하시면은 요것도 참 시원해요. 우리 누워서 많이 뭘 하세요? 전 핸드폰 많이 해요. 핸드폰 하다가도 2번 동작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3번, 4번, 5번, 6번, 7번 동작 있는데요. 요것도 한 번씩 따라해 보세요. 시원해요. 1번이랑 2번이 제일 하기도 쉽고 뭐 그림 설명에도 많이 나오니까 잘 봐주십시오. 자, 꿀팁인가요?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법. 우리 물건을 들고 나르면 허리가 더 아프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허리를 펴고 허리를 구부리면 어때요? 아프죠? 허리를 펴세요. 그리고 뭘 굽히라 그랬어요? 무릎을 굽히세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은 낮추시고요. 무게중심이 올라가 있으면 더 안정적이지 않나요? 무게중심이 낮았을 때 안정적이에요. 넘어질 확률도 적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지면이 넓으면 좋겠어요? 좁으면 좋겠어요?
지지면을 넓힌다. 지지면을 넓혀야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아요. 허리도 덜 아픈 거는 확실하고요. 허리는 펴고 무릎을 굽혀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은 넓혀주세요. 다리를 살짝 벌린 상태에서 운동도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리를 살짝 벌려서 무릎을 굽히고 허리는 펴서 무게중심을 낮춰주십시오. 물건을 든 상태에서 방향을 바꿀 때 허리를 확 틀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뭐를 움직여야 되겠어요? 물건을 든 상태에서 방향을 바꿀 때는 발을 이용하세요. 왜 발라두고 허리를 이용하겠어요? 발을 움직여 조절하십시오. 물체는 최대한 몸에 어떡하게? 가깝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물건을 몸에 팔을 쭉 뻗어서 멀리 들면 더 힘들어요. 몸에 최대한 붙여가지고 가깝게 안으면 더 안정적입니다. 한쪽 무릎을 위로 올리고 자세를 낮춰요. 어떨 때 이렇게 합니까? 침대 또는 높고 넓은 바닥에 있는 물체를 들 때는요. 한쪽 무릎을 위로 올리고 자세를 낮춰가지고 들도록 합니다. 혹시 문제 풀어보신 분? 이와 관련해서 문제 나왔죠? 저는 이 그림이 그 그림이고 그 그림이 이 그림 줄 알았어요. 발 받침대에 바퀴가 있고 바퀴가 없더라고요. 아, 정말 틀릴 뻔했잖아요. 조심해서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팔꿈치 통증. 팔꿈치는 두 가지로 나눠요. 외측이냐 내측이냐. 여기 바깥에 우리가 만져지는데 어디예요? 여기를 외측, 그 다음에 안쪽을 내측이라고 하죠. 팔꿈치 통증은 손을 펴고 손목을 뒤로 젖힐 때 아프고요. 팔꿈치 안쪽에 통증이 있어요. 무언가 세게 쥘 수가 없어요. 갑자기 쥐었는데 안 쥐어져요. 팔꿈치 쪽이 막혀서 그래요. 손목을 굽히고 펼 때 또 통증이 있어요. 팔꿈치 내측이나 외측에 앞통감. 앞통감은 뭐냐면요. 눌렀을 때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보통 외측을 옛날부터 많이 알고 계셨거든요. 외측은 우리가 테니스 엘보, 테니스 팔꿈치 라고 많이 해요. 테니스 칠 때 보면요. 약간 팔을 쭉쭉 뻗어가지고 바깥으로 많이 치죠. 그래서 테니스 팔꿈치라고 하고요. 외측이라서 팔꿈치 외측 상궤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내측은 뭐예요? 이거는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골프 엘보, 골프 팔꿈치. 테니스와 다르게 골프는 어때요? 안쪽으로 치죠. 그러면 어디가 자꾸 아프겠어요? 내측이 아프죠. 그러면 요거는 또 내측 상궤염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있다는 거를 그냥 알아두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팔꿈치 운동하는 법도 그림에 많이 나오거든요. 요것도 한번 봐두세요. 목 통증. 목 통증은 대부분 오랜 시간 목을 구부리고 있거나 위로 올려다보는 작업을 많이 할 때 발생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침상 생활을 하는 대상자를 관리하면서 목을 구부린 상태에서 작업을 할 경우 거북목과 일자목 같은 구조적 변화도 초래할 수 있어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예방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요 목 통증 예방 스트레칭 운동은 시험에 뭐 나오건 안 나오건 여부를 떠나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목 통증의 증상은 어떤가? 목이 뻣뻣하고 목덜미가 당겨요. 그 다음에 어깨, 팔, 손 전체 혹은 부분적인 통증이 있어요. 맞아. 어깨도 아파요. 목도 아프면. 그 다음에 어깨 아프면 팔도 아프죠. 팔 아프면 손도 아프고. 그래. 전체적인 부분적인 통증이 있다. 이거는 목이다. 현기증이나 어지럼증 같은 두통이 있다. 맞아요. 거북목 있으면요. 어지럽고 현기증도 나고 두통이 있어요. 이거 다 잘못된 자세로 인한 목 통증 때문에 생기는 증상일 수도 있어요. 몸의 절반 정도가 둔감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팔 아프다 했죠. 발에 힘이 빠진다. 이런 증상은 모두 목 통증입니다.
자, 예방하는 운동 한번 볼까요? 근데 통증이 만약에 이렇게 스트레칭 하다가 느껴지는 경우에는요, 무리하게 운동하기보다는 물리치료사에게 운동요법을 받는 것이 좋아요. 자, 운동법은요, 턱을 가볍게 목 쪽으로 당기십시오. 맞아요. 우리가 맨날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죠. 턱을 가볍게 목 쪽으로 당기세요. 그 다음에 머리를 뒤로 지그시 젖히시고요. 이때 통증이 발생되는 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지그시 양손으로 눌러주세요. 머리를 옆으로 기울이고 손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머리를 천천히 옆으로 돌려주세요. 요거 좌우 다 하셔야 돼요. 요거 좌우 다 하시고 목 스트레칭도 있고 목 근육 운동도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은 전부 다 약간 이마와 머리, 목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는 그림 나오면 잘 아실 수 있겠죠? 목 통증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근골격계 질환에서 왜 스트레칭을 하느냐? 스트레칭 할 때 목적, 주의사항, 그 다음에 갑자기 악화되지는 않죠. 발병도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 다음에 초기에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스트레칭 목적입니다. 근육의 긴장을 어떻게 해요? 스트레칭을 하면 완화가 됩니다. 근육의 긴장이 완화가 되면요, 격렬하고 빠른 운동에 반응할 수 있게 운동신경을 촉진시켜 주고요, 혈액순환도 촉진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칭 쭉 하고 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겠어요? 아, 시원하다. 기분이 전환됩니다. 요게 스트레칭의 목적이고요. 스트레칭 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보세요.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기 쉽겠어요? 문제 내기 쉽겠죠? 어떻게 문제 내기 쉽겠어요? 숫자를 조금 바꿔볼까? 뭐 이런 생각. 같은 동작은 5에서 10회 반복하고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5에서 10초 정도 쉽니다. 얼마에서 얼마요? 5에서 10회 반복, 5에서 10초 정도 쉰다. 5번에서 10번 반복했으니까 5에서 10초 정도 쉰다고 외워두시면 돼요. 내가 같은 동작 몇 번 한다고요? 5에서 10회. 얼마나 쉰다고요? 5에서 10초. 천천히 안정되게 합니다. 스트레칭 하는데 누가 막 빨리빨리 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죠. 천천히 지그시 눌러가면서 통증을 느끼지 않고 시원히 치료사에게 운동요법을 권유받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은 근육의 긴장과 부상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근육. 스트레칭된 자세로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해야 금섬유가 충분히 늘어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칭 자세로 몇 초? 10에서 5초. 요건 다르죠? 어느 정도 유지해야지 근섬유가 충분히 늘어날 수 있어요. 늘어날 시간을 줘야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는 있어야겠다.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해야 금섬유가 충분히 늘어나 효과를 볼 수 있다. 얼마요? 10에서 15초요. 같은 동작은 5에서 10회, 동작 사이에는 5에서 10초 쉬고요. 같은 자세로 유지하는 것은 조금 길게 하세요. 10에서 15초요. 너무 빨리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천천히 안정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한다. 아까 전에 그림은 한쪽으로만 나와 있었지만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양쪽 교대로 하셔야 된다 그랬죠. 상하 좌우 균형 있게 하셔야 됩니다. 한쪽에만 너무 치우쳐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호흡은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하세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발병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는 어떤 거냐? 안 아팠는데 작업하면요, 그때 작업 중에 통증이 발생해요. 그다음에 피로감이 있고요. 휴식을 하게 되면 증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져요. 괜찮아져요. 증상이 괜찮아져요. 없어져요. 며칠 동안 지속되고요. 악화와 회복이 반복됩니다. 요럴 때가 이제 1단계예요. 나 일하는데 지금 어깨 너무 아픈데. 근데 이 정도면 뭐 할 수 있어. 일하는데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자, 2단계예요.
작업을 이제 시작할 때부터 통증이 있는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아파요. 그 다음에 하룻밤이 지나도 통증이 계속되고요. 밤에 지나도 통증이 계속되면 밤에 어떻다는 거예요? 잠을 방해할 정도로 아팠다는 거죠. 몇 주 혹은 몇 달간 지속되고요. 악화와 회복이 반복돼요. 요거는 작업 시작부터 통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깨야 하면서 일을 했는데 어떻겠어요?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일에는 조금 지장을 주겠죠. 3단계입니다. 휴식. 일상적 움직임에도 통증이 있어요. 쉬고 있는 날 아무 일도 안 했는데도요. 아파요. 하루 종일 통증이 있고요. 하루 종일 통증이 있으니까 이것도 잠을 방해하게 되겠죠. 이건 몇 달 혹은 몇 년간 지속됩니다. 휴식하면 증상이 완화된다. 몇 단계인가? 1단계입니다. 초기 치료. 초기는 도대체 얼마냐? 손상 후 24에서 72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루에서 3일 정도 되겠죠. 일단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휴식. 맞아요. 휴식을 취해줘야 돼요. 외상을 조절하고 추가적인 조직 손상을 막기 위해서 휴식이 필요합니다. 냉찜질. 온찜질 아니에요. 초기에는 냉찜질입니다. 얼음이나 차가운 물질은 조직의 온도를 낮춰줘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주냐? 세포의 되사 과정을 늦춰가지고요. 손상과 부종을 감소시킵니다. 손상과 부종을 감소시킵니다. 우리 성형수술, 코수술, 눈수술 하면은 온찜질 하라고 합니까? 아니죠. 냉찜질 하라고 하세요. 뭐 리프팅 받으면 냉찜질 하라고 하셨죠. 부종을 감소시키고 손상을 감소시킵니다. 그 다음에 차가운 찜질은 통증, 근경련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통증이나 근경련까지. 맞죠? 시원하니까. 얼음 주머니는 2시간마다 2-30분씩 하는 것이 좋고요. 초기 치료. 초기 치료 며칠까지? 3일까지는 냉찜질이 좋은데요. 만성 통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성 통증은요. 온찜질이에요. 늘 하시는 거. 허리가 계속 아프신 분 냉찜질 안 하죠. 허리 따뜻하게 온찜질 하죠. 이거 구분해 주셔야 돼요. 초기 치료는 냉찜질인데요. 만성 통증은 온찜질이에요. 요거 구분해 주시고요. 압박. 손상 부위를 압박함으로써 손상 부위에 축적되어 있는 뭘 조절해 주겠어요. 여기는 요것도 부종 조절하고요. 원하지 않는 움직임을 줄여가지고요. 통증도 줄여줍니다. 압박은 보통 뭘 이용해요? 압박붕대 이용하죠. 제일 쉬운 거 올리는 거예요.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것은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리는데 도움을 주어서요. 뭘 줄여줄까요? 이것도 부종. 부종 다 나와요. 부종을 줄여주죠. 다리가 퉁퉁 부은 대상자들 다리 올려놓으면요. 부종이 가라앉기도 하죠. 아픈 부위 고정. 그래서 아픈 부위를 고정하면요. 통증도 덜해요. 왜냐하면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근육 경련도 감소되는데요. 아픈 근육 있어요. 그러면 주변 근육들도 어떻게 써요? 이 아픈 근육으로 인해서 힘들겠죠? 근데 이거를 지지해줘요. 그럼 어떻게 주변 근육들이? 주변 근육들도 편하게 이완되고 지지돼서요. 통증과 근육 경련이 줄어든다. 약물요법. 통증과 부종이 있는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진통제나 근육이완제 등 약물을 복용하기도 하죠. 근데 약물을 복용하는데 불구하고 증상이 감소되지 않고 지속되면 다시 의사랑 상의하셔서 더 치료를 필요하게 됩니다. 맞아요. 이제 초기 치료가 끝나고 급성기 이후에도 계속 아프게 되면요. 우리 물리치료, 운동치료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러 다니시는 분도 있고요. 수술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요 스테로이드 주사 너무 많이 맞으면 이제 건이 약화돼 가지고요. 쉽게 파열될 수 있거든요. 여기저기 다니시면서요. 많이 아프지도 않은데 계속 주사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치료에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요. 충분히 상의하시고 주사 맞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요것도 문제에 나오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문제 한번 내볼까요? 원하지 않는 움직임을 줄이며 통증을 줄여준다.
푸셨어요? 뭐예요? 압박입니다. 원하지 않는 움직임을 줄여주는 거는요, 압박 본대로 감아가지고요, 하는 거예요. 압박이고요. 아픈 부위 고정은 무엇인가요? 아픈 부위를 안정시키기 위해 고정하면 주변 근육이 이완되고 지지돼요. 헷갈릴 수 있죠? 원하지 않는 움직임 하면은 압박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냉찜질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급성. 만성은 온찜질이라고 그랬죠. 근결겁게 손상을 받은 경우에요, 외상을 조절하고 추가적인 조직 손상을 막기 위한 치료 방법은, 문제 어렵게 나왔죠. 막 조직 손상 막 이런 문제. 냉찜질이죠. 냉찜질 하면은요, 저희가 손상을 막아준다고 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레버를 돌리다가 뭐 삐끗했어요. 그러면 냉찜질입니다. 오늘도 내용이 어렵진 않았죠. 그죠? 근데 뭘 꼭 해보셔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초점 받침대로 쓰면 안 돼요. 자, 따라잡기 문제. 차 한 잔 타시고 꼭 다 한번 풀어보세요. 짜잔! 저도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확행 하시면서 즐겁게 공부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